자, 오늘은 원리합계 합니다. 등비수열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신에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요거 잘하면 재테크를 잘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원리합계 잘할 때 재테크가 폭망이죠? 원리합계 묻지도 않는 얘기들이.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라고 하시면 말이 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원금과 이자의 합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그 경제 수학에 가면 이걸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과아이들, 지금 문과가 없지만 혹시라도 경제 수학을 하는 아이들은 이게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이율이라는 것에서 좀 알아야 돼요. 이율 계산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은행 또는 어디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달리라는 것입니다. 달리. 두 번째가 뭐냐면 복리라는 것입니다. 복리. 자, 단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은하가 통장에 10만 원을 저금을 합니다. 그래 놓고 월 이율이 10%죠. 엄청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월 이율 10%면요, 연 이율 120%예요. 자, 그럼 실제로 엄청난 돈이 모이거든요. 근데, 뭐, 물론 요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걸 단리라고 합니다. 자, 10만 원을 넣었어요. 이율이 10%니까 다음 달에 얼마가 돼요? 11만 원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달에 얼마가 됩니까? 12만 원이 됩니다. 즉,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좀 적는데, 원금에다가 N 곱하기 R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R은 이율이고요. N은 기간. 저기서 1은 뭐예요? 원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편해요. 보세요. 이 1은 원금이고 이놈은 이자예요.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또 뭐냐면 복리라는 거 있는데, 복리는 뭐냐면, 자, 집중하세요. 이쪽 보세요. 적을 시간 드립니다. 10만 원을 넣으면요, 다음 달에 11만 원이 되죠? 그쵸? 그거까지 달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11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11,000원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에는 12만 1,000원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달에는 12만 1,000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12,100원이 붙습니다. 그럼 13만 3,1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리 틀려서 몰라. 대충 해. 그냥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다시 포함을 해서 이자가 붙는 걸 복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식으로 표현하면 A의 1 플러스 R의 M제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왜 등비수열 파트에서 배우느냐? 실제로 누구를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리법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단리밖에 없어요. 이율이. 가끔 복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 돼서 적금을 넣을 때 뭐 펀드형 적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뭐 10년짜리, 5년짜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집어넣으면 복리로 붙기도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이거.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적금을 할 거예요. 원리합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적금입니다. 내가 다달에 얼마씩 넣었을 때 나중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적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선생님이 증명을 하기 전에 3개월치만 계산을 하고요. 그 3개월치를 N개월치로 바꿀게요. 알겠습니까? 자, 3개월 동안 적금을 할 건데 적금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기수불, 월 초에 집어넣는 거. 기말불, 월 말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근데 적금은 거의 일반적으로 기수불입니다. 월 초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첫째 달에 A1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나기 때문에 이자를 몇 번 받습니까? 3번 받습니다. 됐죠? 여기서 R을 이제 이율, 공비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달에도 A1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이 A1을 넣으면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아요? 2번 받는 거예요. 맞죠? 세 번째 달에 집어넣어 볼게요. 바닥에 넣는 거예요. 적금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자, 3개월째 만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죠? 야, 이거 다 더해서 줘.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원리 합계입니다. 세 개의 합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첫째 항이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두 번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야. 즉 공비가 얼마인? 1 플러스 R이 뭐가 됐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등비 수열 합공식 그려보자. S3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자, 여기서 공비가 R이 아니라 R은 이율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뭐가 되냐면 A의 1 플러스 R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공비가 1 플러스 R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3개월치 적금에 대한 원리 합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나올 거예요. 뭐 월 3만원씩 넣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세 달이 이렇다면 N개월째는 뭐만 바꿔주면 되죠? 자, 요거 이제 없어질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N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N개월 동안 뭐 하는 거야? 적금을 넣은 원리 합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적금에 대한 원리 합계 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공식 외우시면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상환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의 평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한 번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개가 하나의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변수가 하나짜리 문제인데 얘는 변수가 두 개짜리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등호 이꼴을 놓고요. 오른쪽을 구하면 뭐 연금이고 왼쪽을 구하면 상환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카드를 하잖아요. 카드를 계산할 때 할부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자, 카드 할부하면 이자가 발생돼요, 안 돼요? 원래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3개월 이러면 이제 이자를 안 받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 할부를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도대체 왜? 그 이자를 누가 정할 거면 그 이자가 얼마인데 나는 얼마를 갚아야 될까를 계산할 때 이걸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하자. 선물 받는데 이거 뭔지 몰라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되게 비싼 은으로 만들어진 고급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의 가격이 3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은하가 이걸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한 거지. 그래갖고 그때도 가격이 3억인 거야. 은하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제가 월급이 1억 3천인데 내가 이거 다달에 1억씩 줄 테니까 이거 저 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알았어. 줄 거 아니야. 아는 사이니까. 근데 수학에서 이런 거 없어. 수학은 이 꼴이라는 등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쪽이 손해보는 거는 수학적으로 우리 계산을 잘 안 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야, 이거 내가 3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나는 그 3억이 3개월 동안 이자를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치? 그럼 은하가 뭐라고 해? 아, 되게 치사하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율 계산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은하가 갚아야 되는 돈은 현재 3억이 아니라 3개월 뒤에 이 3억이 받은 이자까지를 은하가 갚아주면 돼. 다달이.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은하는 뭐라고 해? 사기구나. 그러겠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내가 너 지금 1억 주면 너 그 1억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것도 이자 발생할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이래서 계산이 필요한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면 한 달에 내가 10%를 붓는다 그러면 3억 3천이잖아. 3개월 동안 10%가 붙어서. 그럼 1억 1천만 원씩 갚으면 될 것 같은데 은하가 거기서 반문한다니까. 야, 네 1억 1천만 원도 두 달 동안 이자 받으니까 그 돈 빼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계산해보자. 즉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지는 이 A라는 상품이 있어. 이 상품이 3개월 뒤에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은하가 갚아야 되는 돈은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인 이 금액을 지금 갚아줘야 돼. 이해됐죠? 이 금액을 갚을 위해서 은하는 뭐 하는 거야? 3개월 동안 적금을 들어서 그걸 갚는다고 생각을 해서 둘이 이 꼴을 놓게 되면 실제로
1억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에 되는 돈만 갚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은행에 대한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식을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자, 대신에 넣을 때 기말에 보통 넣죠. 물건 사고 카드 결제 딱 하면 그다음 말에 카드 결제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말에 집어넣은 A1이 어떻게 된다? 이자를 2번 받고, 자, 그 다음 달에 말에 넣으려면 이 자식아 말에 넣은 것이 이자를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그 다음 마지막 달에 딱 넣으면 얘가 이자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녀석도 지금 뭐야? 공비가 1 플러스 R이 뭐가 됐어? 등비 수열이지. 그래서 첫째 항만 차이가 좀 있어. 월 초에 집어넣을 때, 집중. 월 초에 집어넣을 때는 첫째 항이 1 플러스 R이다. 월 말에 계산할 때는 첫째 항이 A야. 두 식의 차이점이 조금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는 저 3억짜리 물건을 n제곱을 할게요. 공식을 갚으려고 n개월 동안 뭘 든다? 적금을 든다. 근데 첫째 항이 차이가 있다. 왜? 얘는 월 말에 돈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보세요. 이 스몰 a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상환금을 구하는 거야. 뭐 카드 대금이나 아니면 뭘 구하는 거야? 뭐 대출, 할부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이 스몰 a를 구하면 돼. 그리고 문제상에 내가 처음에 물건이 500만 원짜리든 600만 원짜리든 가치가 주어져 있겠지. 은하야 조금만 정시하자.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그 상환금을 구할 때 이걸 쓰는데 이 라지 a를 구할 때 우리가 뭘 쓰냐면 이 라지 a를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가라고 해. 이게 좀 희한해요. 알겠습니까? 이 연금의 현가가 왜 희한하냐면 연금의 현가를 선생님이 좀 듣기 좋게 표현할게요. 원리학에서 제가 원금과 이자 합계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연금의 현재 가치야. 즉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한 20년 동안 돈을 집어넣으면 60살부터 다달이 보험금을 줍니다. 그 모아놓은 돈으로. 그리고 그걸 20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다달이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1년에 1200, 10년에 1억 2천, 20년이면 얼마 받아요? 2억 4천을 받죠.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나 가게를 좀 차리고 싶은데 나 받을 연금을 지금 좀 줄 수 있냐? 라고 물으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줄게 이래요. 근데 그냥 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 네가 100만 원씩 모으면 그 돈은 20년 뒤에 2억 4천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너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거지 그거를 모아서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 100만 원씩 넣은 20년 뒤에 2억 4천이니까 그 2억 4천을 지금의 가치를 바꿔줄게. 그래서 20년 뒤에 내가 모았을 2억 4천에 대한 연금의 현재 가치를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얼마가 나와? 한 1억 7천? 이렇게 받는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보험사에서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보험 들어놓고 나중에 받을 돈을 지금 땡겨 받을 때 이렇게 현재 이율 갖고 원리합계를 계산해요. 은행에서 실제로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뭘 잘할 수 있다고? 주알기를. 그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 라지 A를 구하는 걸 뭘 구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 스몰 A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해? 상환금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거 문제를 풀면서 좀 이야기할 거예요. 자, 저 앞부분만 좀 지울게요. 알겠죠? 앞부분만 지우고 이쪽까지는 대충 적었죠? 이 앞부분만 좀 지우고. 그래서 가장 네 번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하나고 잘 봐야 돼. 예전에 많이 나왔었거든. 이율이 변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그냥 개념은 아니고요. 이율이 변하는 원리할게요. 뭐 이율이 변하기도 하고요. 뭐 넣는 금액이 바뀌기도 합니다. 즉 제가 3년 동안 실제로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거든요. 문제 한번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1년에 뭐 80조를 운영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제가 다달이 80만 원씩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율이 얼마냐면 3%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매 달마다 넣는 금액을 3%씩 증액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뭐라고? 80만 원을 넣고 두 번째 달에는 80만 원이 뭐야? 3%를 증액해서 넣을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첫째 달에 80만 원을 넣으면 얘가 이자를 몇 번 받냐면 80에 1.03에 3번을 받게 돼요.
근데 두 번째 달에 넣는 돈은요 80만 원에다가 아까 몇 퍼센트 증액한다고? 3% 증액해서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실제로 이자를 몇 번 받게 되죠? 두 번 받으니까 1.03의 제곱 곱하기 1.03이 되죠. 괜찮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80의 1.0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 달에 넣은 것도 증액을 두 번 하니까 1.03의 제곱이 이자를 한 번 받으니까 1.0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계산은 결론적으로 3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8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1.03의 세제곱이라는 값으로 구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는요 꼭 줍니다. 1.03의 n제곱이 얼마인지 또는 1 플러스 0점 아래 그것이 얼마인지 반드시 계산을 줍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반올림하는 것만 조심하시면은 이런 문제 풀 때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고생.